안녕하세요. 6장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고, 또한 데이터의 관리나 데이터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데이터 자원의 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케이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브럭스 브라더스 케이스라든지 스즈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롯 호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프로팀에 대해서 그들의 팬을 어떤 식으로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서로 따로따로 관리가 되면서 분산 처리되고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과거의 데이터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들을 SAP의 하나라고 하는 시스템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펜 트래커를 통해서 해결해 나간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논리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파일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그 파일 안에는 레코드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지는데 그 레코드는 사람, 장소, 어떤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엔티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캐테고리가 되고요. 공급자나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은 속성인데요. 그 엔티티가 갖고 있는 속성 혹은 프로퍼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공급자의 이름 혹은 주소, 어떤 부품에 대한 설명 혹은 단위 가격이나 그 공급자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우리가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릴레이션, 결국에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이 테이블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 두 가지 차원, 행과 열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릴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릴레이션의 각각의 엔티티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고객이라든지 공급자라든지 부품이라든지 혹은 판매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필드 값 혹은 컬럼 열값은 애트리뷰트를 나타냈고요. 행값, 로우값은 각각의 레코드들을 나타내고 튜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키필드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게 각각의 레코드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펑셔널 디펜던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키필드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이야기하면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짐으로써 그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성별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고요. 학생이라고 하면 학번을 알게 되면 학번을 갖고 그 사람의 이름, 그 학생의 이름, 전공, 학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에 컬럼들은 각각의 속성들, 애트리뷰트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행들은 레코드, 튜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가 서플라이어 네임입니다. 서플라이어 넘버입니다.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주소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합 형태로 컴파짓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우선 공급자의 주소가 이렇게 city와 주 그리고 zip 코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 6-3을 보면 파트 테이블인데요. 마찬가지로 파트 넘버, 부품의 넘버가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이름이 있고 단위 가격이 있고 공급자의 번호가 외래키 형태로 해서 1대 다 형태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부품에는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공급자 번호가 외래키 형태로, 포린키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보셨던 공급자 테이블에 supplier number하고 이쪽 부품 파트 테이블의 supplier number, 포린키죠. 이 둘 사이에는 참조 무결성이라고 해서 referential integrity가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라고 해서 각각의 entity들 사이에 association,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 됩니다. 이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1대1의 관계를 갖던 1대 다의 관계를 갖던 혹은 다대다의 관계를 갖던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요. 특히나 다대다 관계의 경우에는 relationship, 그러니까 우리가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는 건 엔터티들만 애트리뷰트를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relationship이 엔터타이즈화 되어져서 엔터티 형태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속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림 6.4는 간단한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고객이 부품을 공급한다. 공급자가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1대 다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급자는 최소 하나에서부터 여러 개의 부품을 공급하고 부품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한 명에 의해서 하나의 공급자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주키가 되는 서플라이어 네임이 이쪽에서 외래키 형태로 아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교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well structured relationship, 잘 구조화된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요. well structured relationship은 어노멀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노멀리냐면 insertion, 삽입을 하거나 deletion,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어노멀리를 제거하는 게 그게 well structured relationship인데요. 결국에 중복을 제거하고 리던던시나 듀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교화입니다. 정교화는 1차 정교화, 2차 정교화, 3차 정교화, 그리고 보이스 코드 정교화, 그리고 4차 정교화, 5차 정교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복을 제거하는 멀티밸류를 제거하는 1차 정교화, 그리고 펑셔널 디펜던시가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2차 정교화, 3차 정교화의 경우는 트랜지티브 펑셔널 디펜던시를 제거하는 게 3차 정교화. 일반적으로 3차 정교화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참조 무결성, 공급자와
부품 사이에 있었던 주키와 외래키 사이에 동일한 밸류를 가져야 된다는 참전 부결성에 대한 예가 나와 있고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6.5의 테이블을 보시면 공급자 넘버가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요. 주문이 있고요. 이제 부품 번호, 부품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부품 이름, 그 다음에 단위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렇게 파트 부분, 부품 부분의 테이블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분의 테이블이 나오고, 또 이제 주문이 이루어지니까 오더 테이블이 나오게 되죠. 특히나 여기에 이제 라인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 주문에 따라서 주문 번호와 그다음에 부품 번호가 들어가서 총 부품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는 이 라인 아이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소시에이티브 엔티티 형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대다 관계일 때만 이루어진다 그러고 제런드라고 하는데 오더 넘버하고 파트 넘버가 각각의 이쪽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또 이쪽에서도 프라이머리 키지만 여기서는 외래키인데 두 개가 합쳐져서 컴파짓 프라이머리 키, 결합 프라이머리 키가 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 벌어보는 관점을 로지컬 뷰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휴먼 리소스 인사조직 데이터베이스 멀티플 뷰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 Employee ID, Name, Social Security Number, Position, Date Hire, Gross Pay, Net Pay, Life Insurance, Pension Benefit, Healthcare까지 되어져 있는 다양한 이제 애트리뷰트들이 있게 되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 다양한 어떤 속성 정보들을 베네핏 뷰에서 보면 Name, Social Security Number, Healthcare로 보고요. Payroll 뷰로 보면 Name, Social Security Number, Gross Pay, Net Pay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보고 싶은 관점에 따라서 보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재무하고 인사부서 같은 데서 봐야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총무나 인사부서에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통해서 테이블들의 결합이나 혹은 테이블들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제 select from where 구문을 사용합니다. 특히 select from where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특히 정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으로 골라내서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거죠.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테이블들을 결합을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테이블의 행이 아닌 컬럼 열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원하는 서브셋을 갖고 원하는 새로운 테이블 형태로 혹은 뷰 형태로 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가 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공급자와 부품에서 서플라이어 넘버가 동일하잖아요. 요쪽은 주키 혹은 외래키. 요거를 가지고서 요 테이블 두 개를 조인을 결합을 시켜서 공통되는 값을 골라내는 거죠. 이쪽에서 서플라이 넘버, 그러니까 서플라이어 번호가 공통되는 여기 8259, 8259 여기 그 다음에 또 8263, 8263 그래서 두 가지의 정보를 공통 정보를 요거를 공통 분모로 해서 각각의 값을 가져와서 보게 되는 새로운 테이블 Projected Selected 컬럼에 의해서 나오는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우선 데이터 데피니션 케이퍼빌리티라고 해서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해서 이게 다양한 데이터 엘리먼트들의 어떤 정의를 저장하고 그 특징, 속성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calling and reporting, 결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서치해서 찾아서 보고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조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SQL, Structured Query 랭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SQL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에서 사용하는 쿼리 빌딩 툴을 통해서 사용하고, 리포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리포트와 같은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 6.10은 보시면 데이터 딕셔너리 픽처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를 선택을 했다. 이게 서플라이어 넘버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숫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서플라이어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다. 그게 필드 사이즈는 long integer, 긴 정수형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decimal plac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럼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속성이냐? 그렇다. indexed 될 수 있냐? 그렇다. 대신 중복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어떤 순서로, 일반적인 순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6.11은 SQL 쿼리를 나타내는데요. select part number, part name, supplier number, supplier name from part supplier, where part.supplier number equal to supplier number and part number equal 137 or part number equal 150. 보시면 선택해라. 파트 테이블에서 파트 넘버, 그 다음에 파트 테이블에서 파트 네임, 서플라이어 테이블에서 서플라이어 넘버, 서플라이어 테이블에서 서플라이어 네임, 골라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파트하고 서플라이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어떤 조건으로? 파트 테이블에 서플라이어 넘버하고 서플라이어 테이블에 서플라이어 넘버가 같고, 그리고 파트 테이블의 넘버가 137 혹은 파트 테이블의 넘버가 150. 이게 이제 조건조를 할 때 and냐 or냐에 따라서 틀려주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갈 거냐 합집합으로 갈 거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트와 서플라이어 테이블로부터 파트의 넘버하고 파트의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넘버하고 서플라이어 이름을 찾는데, 서플라이어 넘버가 파트하고 서플라이어 테이블 양쪽에서 동일하고, 그리고 파트 넘버가 137번이거나 파트 넘버가 150번일 경우에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드렸던 조건을 가지고서 찾아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세스에서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거죠. SQL 쿼리를 통해서 찾아내면 거기에 맞춰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non-relational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다. NoSQL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형 데이터셋이 있어서 그거는 쉽게 어떤 테이블 형태, 릴레이션 형태로 구분을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데이터를 쌓아놓고 거기서 어떤 값을 찾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떤 유연한 데이터 모델 형태로 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unstructured data, 우리가 이제 structured data는 숫자나 문자나 이런 걸로 표시가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거 같은 경우는 그래픽이나 비디오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존의 심플DB나 매트라이프의 몽고DB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 생각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하고 디스트리뷰티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을 따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렌트를 한다든지 서비스당 돈을 낸다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UCG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돼서 돈을 낸다든지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작거나 중간 규모의 기업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중소기업 같은 데서. 아마존의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이제 MySQL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나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어떤 여분의 여유가 있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인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는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져서 관리되어지는데 마치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처리 운영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보이는 것이 그게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이 구글의 스패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어떤 도전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구조화되어지거나 구조화되어지지 않거나 혹은 세미 구조화되어진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생겨난 거죠. 3V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Volume, Variety, Velocity가 얼마나 많이 huge volume, 얼마나 많이 크기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다양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어지냐. 여러분 이제 페타바이트하고 엑사바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빅데이터 셋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 혹은 원하는 어떤 패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 되는 거죠. 고객에게 어떤 앞으로의 행위가 어떻게 될지, 날씨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새로운 데이터가 됩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빅데이터를 위해서 처리되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의 어떤 태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서브 태스크 혹은 서브 프로블럼으로 나눠서 분산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프로세싱 노드를 통해서 처리하고요.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다시 모아서 이제 결합을 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둡은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나 혹은 맵, 리듀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인메모리 컴퓨팅은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스크 상에서 불러들여서 처리하고 막 그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찾거나 읽어드리거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병목, 정체 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쿼리에 대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프로세서의 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멀티코어 프로세싱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세싱 비용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분석 플랫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둡이라는 어떤 기반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쿼리 프로세싱하고 분석 프로세싱이 다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지게 되고요. 관계형 혹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형태의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메모리 시스템이나 혹은 NoSQL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IBM의 Pure Data System for Analytics 이라고 하는 게 얘인데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고 서버와 함께 스토리지 컴포넌트들을 다 통합 관리 처리하도록 되는 거죠. 데이터 레이크는 여러분 호수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든지 다 집어넣으면 그 호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대신 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들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거대한 저장소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뭐 조직화되어져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릴레이셔널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관리 저장되어지지 않고 우선은 담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 혹은 히스토리컬 혹은 뭐 사물 데이터, 웹 혹은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ETL 이게 중요한데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extract하고 transform 전환 과정 거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하둡 데이터 레이크라 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서 얻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분석 처리하는데 어떻게 서브셋 형태로 조금씩 쪼개서 하나하나 분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다음에 데이터 마트 혹은 이제 어널리티컬 플랫폼에서 분석 처리를 하고 그거를 어떤 사용자들, 일반 사용자들이나 파워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올랩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의 약자고 이제 OLTP라고 그래서 온라인 트랜잭셔널 프로세싱 반대 개념이죠. 올랩은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거고 OLTP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트랜잭션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시에테 제네럴 케이스가 되어져 있죠. 여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럴 관리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자동화된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개발하도록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시스템, 지능화된 시스템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사람의 의사결정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교실에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분석 툴은 어떤 관계나 패턴이나 어떤 앞으로의 추세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모여진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통합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쿼리나 어떤 보고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다차원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특히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떤 정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법. 이거는 우리가 뉴럴넷이라고 해서 신경망 혹은 CBR이라고 해서 케이스 베이스드 리즈닝, 사례 기반 추론 혹은 지네틱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유전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가 이제 실시간으로 다차원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뭐 이거는 어떤 제품, 가격, 비용, 지역 혹은 시간이라고 하는 다양한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동부 지역의 6월달 판매량하고 5월달하고 6월달에 7월달의 판매량을 비교해라. 그러면 지역이라고 하는 동부, 시간이라고 하는 축, 그 다음에 판매량이라고 하는 세 가지 축으로 분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어떤 애드옥한 잠재적인 어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 제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하고 예상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는 거죠. 뭐 너트도 있고 볼트도 있고 워셔도 있고 스크루도 있고요. 이스트, 웨스트, 센트럴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 멀티 디멘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보여 있는 거죠. 웹 마이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 그다음에 웹상에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고객의 향후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평가한다든지 마케팅 어떤 성공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 이제 컨텐트 마이닝하고 스트럭처 마이닝이 있습니다. 내용에서 찾아낸다거나 스트럭처 마이닝은 그 웹사이트의 구조를 갖고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HTTP 형태가 되면서부터 이제 계속 링크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링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UCG 마이닝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웹사이트, 웹서버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갖는지를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추론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UCG 마이닝이 되죠. 데이터베이스하고 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들웨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기종의 컴퓨터 시스템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혹은 다른 소프트웨어, 웹 서버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CGI,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tier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서버 형태들, 여기 이제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웹 서버 앞에 보통 이제 파이어월이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 앞에 또 파이어월이 있거나 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정보를 처리하는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조직에서 정보를 조직화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혹은 요거를 공유하는지. 그러면 데이터의 어떤 관리, 처리,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갖고 처리를 하게 되느냐, 어떤 절차에 따라서 관리하고 그것을 어떤 자원으로 처리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결국에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정의나 조작이나 구조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고라는 말이 있는데 골드인 골드아웃, 금이 들어가면 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고 가비지인 가비지아웃, 쓰레기와 같은 정보가 들어가면 쓰레기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CRM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SCM이라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데이터의 질이 담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복, 그다음에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 인풋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퀄리티를 어딧 감사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 클렌징,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섹션은 여기 데이터 드리븐 팔리싱 고스 글로벌이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드리븐의
이제 어떤 베네핏이 어떤 게 있겠는가. 그래서 intelligence driven prosecution for crime. 그러니까 결국엔 범죄 뭐를 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검사가 개입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AI를 통해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의사결정이 서로 똑같이 싸움을 하고 범죄를 일으켰는데 내려지는 결정이 다를 수 있지만 기계가 한다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IS 분야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많은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 게 많겠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든지 혹은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든지 혹은 데이터 디자이너라든지 다양한 잡 캐리어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6장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